경상북도에는 혈세 3,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거대한 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의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도시 곳곳은 텅 빈 건물과 주인을 찾지 못한 땅으로 가득하죠. 심지어 여기 한 60대 남성은 전용 면적이 각각 20평 정도 되는 고시원 4칸을 총 8억 6천만 원에 매입했지만 현재는 이 모든 호실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3,900억짜리 청사 옆에 만들어진 사람 없는 신도시.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경상북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북도청은 원래 대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됐고, 그 결과 경북도청이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죠. 때문에 도청을 다시 경북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를 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마침내 안동시와 예천군의 접경 지역이 새로운 도청이전지로 확정됐고, 그로부터 7년 뒤 국비 1,789억 원과 도비 2,131억 원, 모두 합쳐 약 3,9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눈밭만 펼쳐져 있던 이곳에 거대한 신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이 신청사가 들어선 부지는 약 7만 4천 평, 이는 축구장 35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고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시설을 살펴보면 도청 본관과 의회 건물을 시작으로 복지관, 공연장, 테니스장, 축구장, 수변공원의 드넓은 광장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또 건물들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특히 여기 설치된 조형물에만 약 19억 원이 들어갔고 인근 숲을 조성하는 데에도 1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고 하죠. 심지어 신청사 부지 안에 이미 연못이 있었는데도 또 다른 연못과 실개천을 추가로 조성하며 다시 4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초화청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또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매년 들어가는 관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관리비는 약 60억 원, 이와 별도로 전기요금이 약 19억 원, 상하수도료와 가스비에도 약 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심지어 청사 앞 계양대가 너무 높아 태극기와 도기가 바람에 자주 찢겨 이를 교체하는 비용으로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를 썼다고도 하죠. 야, 과연 이 돈이 세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운데 청사 지붕에는 전통기와 약 65만 장이 사용됐고, 이 중 약 13,000장에는 경북도민들의 이름까지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도민들과 함께 만든 청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 업무를 하는데 이처럼 넓은 광장과 화려한 시설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상북도가 이곳에 도청을 옮긴 목적은 단순히 거대한 청사 하나를 새로 짓는 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인구와 기업, 공공기관을 끌어모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북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죠. 그렇게 약 332만 평의 부지 위에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한 대규모 자족도시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하나둘 이전하면서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거대한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의 인구는 고작 2만 명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10만 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개발되지 못한 빈 땅들이 남아있고, 하늘 아래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가격은 지지부진, 공실로 가득한 건물의 상가 주인들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 그런데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빼곡하게 붙어있는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딱 보기에도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공사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지금은 텅 빈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고 문은 굳게 잠긴 채 내부 공사도 중단된 상태로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 도시의 유일한 영화관이 들어선 건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말 그대로 공실의 향연이 펼쳐지죠. 보통 영화관은 동네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들어오기 마련이고, 또 영화관을 찾는 유동인구 덕분에 주변 상권까지 활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영업 중인 가게를 찾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층별 안내판만 살펴봐도 여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죠. 2층 전체를 사용하던 한 아울렛은 결국 영업을 종료했고 지금은 불이 모두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영화관이 있는 층까지 올라오니 사람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영화관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게임장도 문을 닫은 지 이미 한참이나 된 것 같고 같은 층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역시 코로나 때부터 휴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마음고생이 참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 뒤쪽에는 전혀 걷고 싶지 않은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말고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가게 안에도 손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한 치킨 가게도 문을 닫은 뒤 임대 홍보물만 붙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 주말 대낮에도 이 정도라면 사실 말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도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도시 개발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고 현재는 그보다 훨씬 넓은 2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이면 이 2단계 조성 사업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도로와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2026년 3월 기준 용지 분양률이 고작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는 평당 200만 원대의 상업 용지를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홍보 현수막도 보이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들마저 이런 상태에서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도로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는데 이 넓은 도로는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건지 이 땅에 아무리 예쁜 건물을 짓는다 한들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이런 미래를 미처 알지 못한 채 거액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2017년에 지어진 지상 10층짜리 건물 과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최고 핵심 상권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양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임차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텅 빈 상가들로 가득하죠. 해당 건물의 한 층으로 올라와 보니 층 전체가 어두컴컴한 모습, 곳곳에는 망해버린 가게와 공실호실이 즐비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60대 남성은 5억가량의 대출을 받아 여기 전용 20평 정도 되는 호실 4개를 매입하게 됩니다. 당시 등기상 확인되는 4개 호실의 거래 가격은 총 8억 6천만 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고시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시원과 달리 내부 면적이 상당히 넓긴 한데 이 건물 바로 옆 전용 면적 25평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억 원대 중후반에서 3억 원대까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 중 한 호실은 과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임차인을 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현재 이 4개 호실은 모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4개 호실의 최초 감정가는 총 8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차례 유찰되면서 약 6억 원의 최저가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층 전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가격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은 물론 다른 층과 옆 건물 호실까지 줄줄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곳의 문제는 건물 하나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는 2016년 68만여 명에서 2026년 4월 말 48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청년 20만 명 가까이가 사라진 셈이죠. 도청을 옮기고 거대한 신도시까지 새롭게 조성했지만 이 신도시조차 목표했던 인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고 이미 들어선 수많은 건물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넓은 땅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소멸해가는 지역들은 세금으로 뭘 잔뜩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노리는 것보다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이곳은 언젠가 당초 계획했던 10만 자족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